평생 고생만 하던 박금자에게 죽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편지 한 장이 박금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박금자 할머니의 따뜻한 인생 이야기를 구독하시고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벽에 걸린 희미한 조명 아래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채 오가고 있었습니다. 박금자는 빈소 앞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이성만의 영정사진이 정면에 놓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도 그랬습니다. 남들은 남편이 죽으면 하늘이 무너진다는데 금자는 아직도 이 상황이 현실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몸만 축 처진 채 정신없이 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국이라도 좀 드세요. 며느리 서연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입맛이 없다. 그 말에 며느리는 잠시 주변 눈치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님 보험금이랑 통장 정리는 빨리 해야 한다네요. 금자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뭐? 요즘은 그런 거 늦어지면 복잡해진대요. 어차피 나중엔 오빠 앞으로 정리될 거니까. 순간 금자의 가슴 한쪽이 싸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숨을 거둔 지 아직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보험금 이야기라니. 금자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사실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늘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서운한 건 아들이었습니다. 조문객을 배웅하던 아들 민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 그런 말이 왜 나오냐고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민수는 그저 피곤한 얼굴로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금자는 괜히 민수 눈치를 살폈다가 조용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29살이던 봄날, 시장 골목에서 국밥집 설거지를 하고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손은 빨갛게 불어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뭐라도 좀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금자가 어렵게 말을 꺼냈지만 남편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그날 이후 금자는 다시는 남편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새벽 시장 반찬 가게, 식당 설거지, 김밥집 일, 청소일까지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 했습니다. 아들만큼은 가난하게 키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무뚝뚝했고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생일도 결혼 기념일도
금자의 고생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남편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어도 이상하게 눈물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서운함이 너무 오래 쌓이면 슬픔도 무뎌지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쪽이 잠시 술렁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낯선 중년 여성이 천천히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여자는 영정사진 앞에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금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박금자 여사님 되시나요? 금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가방 안에서 낡은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오래된 종이처럼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남편 글씨체로 짧게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금자. 금자의 심장이 이상하게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고인께서 꼭 사모님께 직접 전해달라고 부탁하셨던 겁니다. 순간 빈소 안 공기가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던 사람, 평생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던 사람, 그런 사람이 죽기 전에 자신에게 남긴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봉투 하나가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 빈소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박금자는 손에 쥔 낡은 갈색 봉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봉투 위에 적힌 자신의 이름, 박금자. 분명 남편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하고 무뚝뚝한 필체까지도 너무 익숙했습니다. 금자는 이상하게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무것도 남기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념일 카드 한 장, 짧은 메모 한 번 없던 남자. 그런 남자가 죽기 전에 자신에게 무언가를 남겼다는 게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금자는 한동안 봉투를 열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뛰었습니다. 마치 열어보면 안 될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끝을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렇게 바랜 서류철, 마지막으로 접혀 있는 손편지 한 장. 금자는 먼저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순간 눈이 멈췄습니다. 잔액 숫자가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금자는 무의식적으로 다시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뭐야?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은 평생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 낼 때도, 전세금 올려달라는 집주인 앞에서도, 병원비가 부족할 때도 늘 같은 말이었습니다. 돈 없다. 그래서 금자는 평생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나갔고, 겨울에도 맨손으로 설거지를 했고, 비 오는 날에도 반찬통을 들고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다 굽어버렸고 허리는 오래전에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남편 통장에 이런 돈이 있었다니. 금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문득 며느리 서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조문객 오셨어요. 금자는 급하게 봉투를 다시 접어 품 안에 숨겼습니다.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누가 볼까? 혹시 누가 알까? 괜히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빈소 안이 조용해졌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서 위에는 낯선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동네, 그리고 건물 종류, 다가구 주택. 금자는 한참 동안 그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도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아래 적힌 내용을 읽는 순간 금자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남편 이성만 명의, 그리고 건물 매입 날짜는 무려 12년 전이었습니다. 금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말도 안 돼. 12년 전이면 아들이 결혼 준비로 집 문제 때문에 싸우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금자는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시장 좌판까지 늘려가며 돈을 벌었습니다. 남편은 그때도 말했습니다. 나도 돈이 있었으면 도와줬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남편이 몰래 건물을 사고 있었다니. 배신감인지, 허탈함인지, 분노인지, 금자는 감정이 뒤엉켜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잠시 후 금자는 마지막으로 남은 손편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편지는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하지만 첫 줄을 읽는 순간 금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자야, 남편은 살아생전 단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야, 당신, 거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금자는 천천히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평생 미안했다. 순간 금자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 단순한 말을 금자는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건 당신 앞으로 남기는 마지막 집이야. 건물 1층 부동산으로 가봐. 짧은 편지 끝에는 남편 이름만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금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무뚝뚝했던 사람, 고맙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끝내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죽고 나서야 처음 듣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금자는 편지를 꼭 쥔 채 쉽게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른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박금자는 아직도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남편이 남긴 통장, 원룸, 건물, 모든 게 아직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사실을 평생 숨겼는지, 왜 살아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 연락도 뜸하던 아들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드셨어? 금자는 잠시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민수가 먼저 저녁 걱정을 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먹었다. 혼자 제대로 챙겨 드셔야지. 몸 상하면 어떡해. 금자는 순간 어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바쁘다며 짧게 끊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소리가 다정해졌습니다. 주말에 서연이랑 같이 갈게. 엄마 얼굴도 볼 겸. 전화가 끊긴 뒤에도 금자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주말 아들과 며느리는 양손 가득 장을 봐 들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도 사왔어요. 며느리 서연은 웃으며 냉장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도 전에 없이 살갑게 굴었습니다. 엄마, 혼자 있으니까 집 조용하지? 산책은 해? 병원은 다녀왔어? 금자는 대답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모든 행동이 어색했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보약 이야기를 꺼냈고 민수는 여행을 보내드리자며 웃었습니다. 엄마 고생만 하셨잖아.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금자의 가슴이 아주 작게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을 왜 이제 와서 하는 걸까? 그날 저녁 며느리 서연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그 건물은 관리하기 힘드시지 않겠어요? 금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뭐가? 아버님 명의였던 그 원룸 건물요. 순간 집 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금자는 천천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남편 유품 정리 중에 서류를 본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입자 관리 같은 거 괜히 스트레스 받으실까 봐요. 민수 씨가 대신 봐드리면 좋잖아요. 민수도 얼른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엄마, 괜히 신경 쓰지 말고 나한테 맡겨. 금자는 말없이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상하다 못해 마음이 서늘했습니다. 평생 자신에게 무심했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다정해진 걸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수 부부는 늦은 시간까지 집에 있다가 안방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나왔다가 우연히 그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처음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자 걸음이 멈췄습니다. 며느리 서연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건물 괜찮던데? 아니, 내가 시세 알아봤는데 재개발 얘기도 있더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그 건물은 아들인 오빠가 받는 게 맞아. 어머니는 연세도 있으시고. 순간 금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민수는 작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지? 엄마가 그 건물을 관리하는 건 어렵겠지?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해서야. 어머니를 위해서. 금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귓가에서 웅웅 소리가 났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두 사람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나이에 건물 관리 어떻게 해? 결국 민수 씨 앞으로 오게 돼 있어. 조금만 잘하면 돼. 금자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금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았던 걸까? 그날 밤 박금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웃으며 나누던 대화가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 건물은 어차피 오빠한테 오게 돼 있어. 어머니 모시는 척 조금 하면 되잖아.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에 박힌 가시처럼 남았습니다. 금자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무뚝뚝했고 자기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늘 믿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은 다를 거라고. 자신이 평생 고생하며 키운 자식이니 언젠가는 엄마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그런데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단 몇 초면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웃어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무언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믿는 마음. 그게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금자는 남편이 남긴 건물 주소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4층짜리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벽은 낡아 있었지만 생각보다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1층에는 작은 부동산이 있었고 건물 앞 화단에는 이름 모를 꽃도 심어져 있었습니다. 금자는 한참 동안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평생 모르고 살았던 남편의 시간들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1층 부동산에서 나이 지긋한 중년 남성이 금자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성만 씨 사모님 되십니까? 금자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남자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결국 돌아가셨군요. 알고 보니 그는 남편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부동산 사장이었습니다. 남자는 금자를 조용히 사무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앞에 놓였지만 금자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사실 사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 다녀가셨습니다. 금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몸도 안 좋으셨는데 계속 오셨어요. 서류 정리하신다고. 서류요? 남자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복사된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금자는 문서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건물 명의이자 칸. 거기에는 분명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금자. 금자는 믿을 수 없는 얼굴로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명예 전부 넘기셨습니다. 금자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드님 앞으로 안 하시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러시더군요. 남자는 마치 그날의 남편 목소리를 그대로 기억하는 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평생 가족만 위해 산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람 이름으로 남겨야죠. 순간 금자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남자는 다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맡기고 가셨습니다. 남자가 내민 건 작은 흰 봉투 하나였습니다. 익숙한 글씨, 또다시 남편 필체였습니다. 금자의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자야.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금자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나는 당신이 외로운 줄 몰랐던 게 아니야. 금자는 천천히 숨을 삼켰습니다. 민수가 어떤 아이인지, 며느리가 어떤 마음인지 다 알고 있었어. 금자의 손끝이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태도도, 며느리의 계산적인 웃음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도.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평생 당신 편 한 번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어. 툭, 눈물 한 방울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금자는 급하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서운했습니다. 왜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지, 왜 죽고 나서야 이런 마음을 남기는 건지. 하지만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금자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당신에게 줬다면 결국 이 모든 건 민수에게 갔을 거야. 이젠 자식이 아닌 당신 인생을 살아.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가 평생 듣지 못했던 어떤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평생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도, 미안함도, 고마움도, 모든 걸 마음속에만 묻어두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금자는 두 손으로 편지를 꼭 쥔 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늦은 오후 햇살이 오래된 원룸 벽에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금자는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은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누군가는 뒤늦게라도 자신의 인생을 돌려주려 했다는 것을 남편이 떠난 뒤 처음 맞는 봄이었습니다. 박금자는 아침 일찍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시장에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반찬 재료를 사고 무거운 통을 나르고 손님 눈치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을 시간.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시계는 여유롭게 아침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생 바쁘게만 살아왔는데 막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생기자 마음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처럼 아들에게 전화를 걸 뻔하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밥은 먹었을까? 회사는 바쁘지 않을까? 하지만 금자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처럼. 이제는 당신 인생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칠 뒤, 금자는 아주 오랜만에 시장 골목을 찾았습니다. 30년 가까이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낡은 천막, 익숙한 생선 냄새, 시끄러운 상인들, 목소리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어머, 금자 아니야? 멀리서 누군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옛 시장 친구 순덕이었습니다. 금자는 순간 환하게 웃었습니다. 야, 너 얼굴 보기 힘들다. 순덕은 금자의 손을 붙잡고 작은 국밥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오늘은 내가 산다. 따뜻한 국물이 나오자 금자는 괜히 울컥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밥 대접을 받는 게 너무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가족 밥만 챙겨왔지. 자신은 늘 대충 남은 걸 먹으며 살았습니다. 순덕은 한참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뭐 할 거야? 금자는 멍하니 숟가락을 내려다봤습니다. 글쎄, 그 질문에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왔지. 박금자로 살아본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순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 문화센터 다니는데 같이 갈래? 그림반 있는데 재밌어. 금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무슨 그림을 그려. 왜 못 그려? 너라고 못할 게 뭐 있어? 그날 밤, 금자는 집에 돌아와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말로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연필을 쥔 날, 손이 어색하게 떨렸습니다. 선 하나 제대로 긋지 못해 괜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 밥 시간 맞추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게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금자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혼자 기차를 타고 바다 여행도 갔습니다. 젊었을 땐 사진 한 장 찍을 여유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바닷가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사진도 찍었습니다. 시장 친구들과 늦은 점심을 먹고 벚꽃길을 걸으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오래된 옷장 안 깊숙이 넣어뒀던 밝은 색 옷도 꺼내 입어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어색해서 한참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끝에는 이상하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늦게 살아보는 걸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금자는 거실 한쪽에 놓인 남편 영정사진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시식의 초침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금자는 한참 동안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미웠던 얼굴인데 이제는 이상하게 원망조차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천천히 손을 뻗어 사진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순간 울음이 터질 것 같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고생했다고, 미안했다고, 그렇게 말해주지. 금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 평생 기다렸던 마음, 그걸 남편은 끝내 살아서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금자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도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라고, 표현하는 법을 끝내 배우지 못한 채 살아버린 거라고. 금자는 한참 동안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슬프면서도 어딘가 홀가분한 미소였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이제야 내 인생 한번 살아보네요. 남편이 떠난 뒤 아들 민수와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건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서로의 마음도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박금자는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고 시장 친구들과 웃으며 밥을 먹고 혼자 기차를 타고 바다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늦가을 어느 날 금자는 익숙한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엔 가족을 위해 숨 가쁘게 뛰어다니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처음으로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자는 조용히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조금 살아보는 것 같네요. 평생 가족만 위해 살았던 여자에게 처음으로 자기 인생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